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여러 유형의 연습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오늘은 6문제 정도 준비를 했어요. 바로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1호에 명시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해당 법률에서 기재된 용어를 한글로 쓰시오.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한 주관식 문제에서는 법률에 나오는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할 것입니다. 다음 5가지 성분.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건데요. 저희가 이 5가지 성분 꼭 외우시라고 강조를 엄청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또 화장품의 품질 요소, 4대 품질 요소를 배우실 때도 안정성 부분에서 엄청 강조를 받으셨던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바로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점수를 주겠다고 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꼭 맞추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5개. 뭐였죠? 레티놀 및 그 유도체, 그리고 아스코빅 애시드 및 그 유도체, 그리고 토코페롤, 비타민 E죠. 토코페롤과 과산화 화합물, 효소, 이 5가지입니다. 5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꼭 외우고 내가 외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객관식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주관식으로도 나오기 아주 좋은 부분이니까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해요. 계속 외우셔야 합니다. 레티놀, 아스코빅 애시드, 토코페롤, 과산화 화합물, 효소입니다.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도 중요한데요. 0.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0.5%라는 것도 꼭 외워주시고요. 이 시험 자료가 안정성 시험 자료라는 것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문제인데요. 보기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기의 내용을 같이 봐보실까요? 신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할 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괄호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괄호의 제출을 면제받은 성분에 대해서는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다. 이 내용은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죠.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면제가 가능한 자료인데요. 저희 4-1단원에서 유효성 공부하실 때 다뤘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서도 아예 공란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바로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 중에 효력 시험 자료를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면제된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분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표시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을 기억하고 이 효력 시험 자료가 제출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3번입니다. 보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최종 혼합 소분된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통 화장품이므로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품법 제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업의 제6조에 따른 니은을 준수해야 한다. 이건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꼭 외우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혹시 답을 찾으셨나요? 답은 1번입니다. 최종 혼합 소분된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통 화장품이므로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화장품법 제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업,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6조에 따른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과정 중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할 때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네,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맞춤 화장품 조제를 할 때 사용되는 기구와 관련된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이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할 때 사용되는 기구라고 했어요. 비중계, pH 측정기, 점도계, 레오메터와 같은 이러한 기구들은 다 측정과 관련된 기구들이고요. 균질화기, 여기 보면은 호모게나이저라고 되어 있죠. 균질화기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호모게나이저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영어 부분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요. 호모게나이저가 혼합할 때 사용되는 기구죠. 그래서 이런 기구들과 관련된 문제도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구들을 부르는 말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구분만 제대로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5번 문제네요.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쓰시오. 이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가이드라인,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 중 하나였어요. 보기 내용을 보시면 색소 침착이란 생체 내에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되어 정상적인 피부가 갈색이나 흑갈색으로 변하는 색소 변성을 뜻한다. 괄호는 후천적 색소 침착증으로 일반적으로 30세 이후의 여자에게 잘 생기며 햇볕 노출부에 발생하고 임신이나 경구 피임약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증상으로 고민하는 고객에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고시형 원료로 등재되어 있으며 멜라닌 색소 생성을 저해하는 물질이며 비타민 B군에 속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유한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일까요? 바로 기미에 대한 설명이죠. 네, 이러한 보기에 나와 있는 여러 키워드들을 잘 표시해 놓고 문제를 푸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별표 9의 일부로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규격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고시한 일부 원료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원료명을 한글로 쓰시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원료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설명에 보면은 상쾌한 냄새를 내고 에탄올 또는 에테르에 잘 녹고 물에는 녹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원료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 원료가 문제에서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라고 했어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 몇 가지 안 됐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나열해 보면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액과 같은 이러한 원료들 5가지가 있었어요. 이 원료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의 설명일까요? 바로 엘멘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의 별표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기능성 원료들에 대한 설명이 나열되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해당 원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이 방대하게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시라고 하면 너무 이건 비현실적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좀 이런 특징들, 상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에탄올과 에테르에는 잘 녹지만 물에는 녹기 어렵다거나 이런 특징들 있죠. 트로메트리졸은 황백색 가루로 냄새는 거의 없다는 특징, 그리고 덱스판테놀 같은 경우에는 무색의 점성이 있는 액, 그리고 특이한 냄새가 있다. 이 정도의 원료들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알고 간다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들을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나와 있는 별표들을 참고하시면서 시간이 되신다면 참고하시면서 이 원료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씩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함께 풀었던 이 문제들은 모두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출처한 뽑아온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위주로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라며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안녕.